미국은 윤석열 친위 쿠데타에 개입 공모했나. 한승동 에디터. 한국에서는 그러나 법의 지배가 대통령의 분노를 이겼다. 민주주의 원리와 기구가 제 기능을 했다. 사태 전개는 예단을 불허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룰에 기반을 둔 혼란에 그치고 있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2일 힘의 지배와 민주주의 공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많은 나라에서 숱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 정치학자 다카하라 아키오 도쿄여자대 특별개건 교수 기고 형식의 이 기사는 북한과 한국의 최근 변화를 가장 먼저 다뤘다. 북한에 대해서는 포탄 등을 러시아에 공급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전투에도 직접 참전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럽의 전쟁에 아시아가 휘말려 들어가는 건 이제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아키오 교수는 뒤이어 한국의 최근 사태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국회를 제압하려 했다. 군사정권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한국에서 또 다시 계엄령이 발포되리라고는 나를 포함해서 그때 제1보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가짜뉴스가 아닌가 생각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아키라 교수는 이밖에 바샤르 알 아사드 장기 독재체제가 무너진 시리아와 역시 셰이크 하시나 15년 장기 독재 정권이 붕괴한 방글라데시,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 내전 가능성 우려까지 나왔던 미국 대선에서의 공화, 민주당 대결, 공무원 봉급조차 줄 수 없어 민간 기업을 압박해 충당하고 있는 지방정부 상황과 공산당 일당 지배로 위기를 통제하고 있는 중국의 팍스 코뮤니스타 등을 올해의 주요 정치 사태로 꼽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 및 회복력에 대해서는 미국 외교안보 분야 주류 세력도 대체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지 부시 정권 때 미국 국무부에서 남북한 부장과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리를 지낸 에반스 리비어는 최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단히 강력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도 불과 6시간 만에 좌절시켰다.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국회 앞에 모이고 국회의원도 투표를 위해 국회로 달려가 군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회의장에 들어갔다. 대다수 강요들이 사표를 낸 것도 비상계엄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김용현 국방장관 등 일부 장교들이 비상계엄을 지지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강고하지만 1980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발령한 계엄령과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여전히 낡은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니 당혹스럽다. 리비어 전 차관보 대리는 윤 씨와 일부 군대의 움직임이 한국 민주주의를 손상시킨 것은 명백하다면서 미국은 이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고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리비어는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외교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에 연락하려 했으나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한다.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불만을 매우 분명하게 표명했다. 나아가 그는 윤 씨의 행동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권력을 쥘 수 있는 문을 열어 제쳤다. 몇 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도 했다. 지난 14일에 국회 계엄령 해제 표결 하루 뒤에 나온 리비어의 얘기는 윤 씨의 이번 친위 쿠데타 시도에 미국이 사전에 개입했거나 공모했을지도 모른다는 일부 시각과는 상반된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도적인 존재감 통제력 때문에 이 두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미국이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개입했을 것이라는 추측들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미국이 사전에 그 움직임을 파악하고 개입 또는 공모했을 것이라는 일부 단정적인 시나리오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보다는 사전에 친위 쿠데타 움직임을 미국이 포착하기는 했으나 이를 막지 못했고 그 때문에 미국 정부 쪽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미국은 윤 씨 등의 계획을 사전에 포착하고 이에 경고를 보내며 말리려 했으나 윤 씨 쪽은 듣지 않았고 미국의 간섭을 피해 상의 없이 그 사실을 숨기면서 쿠데타 계획을 밀어붙였다. 미국은 이를 말리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으나 윤 씨 쪽은 미국의 정보기관마저 따돌린 채 계획을 밀고 나갔고 이를 제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윤 씨 탄핵 국회 2차 표결 전에 그 정보를 한국 쪽에 흘리는 비상수단을 통해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으려 했다. 김어준 씨 입을 통해 국회에서 폭로된 국내의 대사관을 둔 우방국 제보 내용은 그런 경위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됐고 국회 2차 표결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그런 비공식 제보에는 사태 이후 불거질 수 있는 미국의 책임 문제를 비켜가기 위한 계산도 들어있을 것이다. 미국이 쿠데타 세력과 공모했으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는 순간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세부 계획을 의도적으로 흘렸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고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한국의 야당 세력이 반미적이라고 볼 수 없는 현실에서 그것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다시 말해서 만일 야당이 집권할 경우 한국이 호메이니 혁명 뒤에 이란처럼 반미 국가로 돌변할 것이라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해 윤씨 및 그 공범들과 함께 쿠데타를 모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한국이나 한국 야당이 반미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무모한 일은 꾸미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보수 야당은 전혀 반미적이지 않다. 야당이 차기 대선에서 이겨 정권을 장악하더라도 그런 야당을 포섭하는 것이 집권 여당과 친위 쿠데타를 공모해 야당의 집권을 막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건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 한국 민주정부의 친미적 행보를 보더라도 자명하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과도한 친일 친미 성향을 오히려 정권 당위성의 근거로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등장을 크게 환영했다.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 정권을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에게 기묘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준군사동맹 강화의 핵심 고리로 활용했다. 무엇보다 한미일 준군사동맹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온 한일 간의 불화, 한일 간 과거사 갈등 문제를 알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제3자 변제라는 편법을 통해 강제로 봉합해버린 채 거침없는 친미 친일 행보를 보여온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준동맹과 그것을 위한 핵심 고리인 한일 관계 유착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오랜 수건을 일거에 해결해 주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무도한 일제 강점과 무자비한 인적 물적 착취라는 과거 악몽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민들의 깊은 감정을 무시하고 그들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일본의 이익을 우선한 윤석열 정권을 조 바이든과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쌍수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웬디 셔먼에 이어 미국 국무부 부장관직에 오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 씨의 친위 쿠데타 시도 직후 심각한 오판, 이었다며 공개적으로 그것을 비판한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정권 때 과거사를 건너뛴 한일 유착관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섰던 셔먼 부장관 뒤를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이 된 캠벨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국가안보조정관 출신의 그 발언은 리비어 전 차관 보델이 발언 속에 담겨있는 미국 주류 세력의 윤씨 친위 쿠데타 시도에 대한 당혹과 불쾌감, 깊은 우려를 그대로 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의 관련 발언들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아시아의 짜르로 불리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캠벨은 미국의 뜻에 지나칠 정도로 순응해온 윤 씨가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의 뜻을 거슬러가며 강행한 돌연한 쿠데타 시도와 실패로 윤 씨를 중심에 놓았던 미국의 대한반도 및 대동부가 안보정책이 본의 아니게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을 것이다. 한미일 준군사동맹 결성의 최대 공헌자 중 한 사람인 윤석열이 그 동맹을 파산시킬 최대 교란자가 돼버린 것이다. 2024년에 한국은 1960년대의 박정희 쿠데타와 1980년에 전두환 쿠데타 때처럼 미국이 한국 군부와 그들의 정치 조직인 집권당과 거기에 편승만 주류 언론 매체들만 확실히 장악한 채 한국민의 의사를 무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편들거나 용인의 군사독재 시절의 권위주의 억압체제가 다시 등장할 경우 한국은 시민 봉기나 불복종으로 내전에 돌입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준 내란 상태로 돌입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해온 미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민의를 거스런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윤 씨 정권이 더는 존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의 다음 행보는 가능한 한 윤 씨와 그 동조 세력을 권좌해서 재빨리 배제하고 새로운 친미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7일에 이어 19일에도 13일의 갤럽 여론조사 결과 등을 인용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 중 한 사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거론하고 이 씨의 영향력 확대가 개선 기조에 있던 한일 관계와 안전보장 환경을 좌우할 한미일 협력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걱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로 이 대표가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해왔다는 것을 들었다. 과거 무력으로 점거한 침략국가, 적성국가라고 발언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인류와 자연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며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정권에 대해서도 굴욕 외교 등으로 비판해왔다. 한마디로 이재명은 반일 인사고 그의 정권은 반일 정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틀린 말이 아니건만 일본은 그것을 반일로 받아들인다. 일본 내의 이런 분위기는 친일 일변도였던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경우 한국 정치가 문재인 정권 시대의 한일 관계로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걱정한 한국 전문연구자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의 말로도 짐작할 수 있다. 오코노기 교수는 윤석열 친위 쿠데타 실패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세력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형세가 펼쳐지고 있다며 선거를 통해 진보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하면서 향후 한일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내다봤다.
윤 대통령이란 맹우를 잃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과연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를 정상화 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반대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해온 한국의 정치 세력과 함께 축하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다만 윤 시대의 한일 관계는 그 나름 한국 국민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수 진보 대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젊은 세대의 교류 촉진에 기대하고 싶다. 비교적 균형 감각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오코노기 교수조차 한국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한일 관계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의 한일 관계를 사상 최악이라 얘기한 자민당 등 일본 보수우파 주류 세력의 고정관념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그들에게 사상 최악이 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 12.28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소송 최종심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 그리고 그 판결을 문재인 정부가 파기하지 않고 존중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윤석열 정권이 지워버린 그 최악의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일본 주류 세력은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토대로 한 윤석열식 과거사 덮기를 바랄 뿐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강점, 수탈과 살육 등의 전쟁 범죄를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한 뒤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제대로 된 과거사 문제 해결과 제대로 된 화해의 의지가 전혀 없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매우 위험한 도발 내지 반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최근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윤 씨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한국의 대외 이미지가 악화돼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떨어져 나갈 우려에다 주요 수입원이었던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 실적도 역행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사퇴를 거부하며 정치 정체가 장기화할 경우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윤 씨는 한일 관계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협력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와의 제휴를 추진해왔다. 취임 이후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온 외교 안보 정책의 타격이 크고 일본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2016년에서 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일본 보수우파 매체들은 그것을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 정치 나아가 한국이란 나라의 미숙함 때문이라고 썼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한국 야당과 진보 세력을 좌파 혁명 세력이나 무정부적인 혼란 세력, 종북 세력 그리고 특히 반일 민족주의 세력으로 낙인 찍고 위험시해왔다. 2024년에도 그런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윤석열 탄핵을 한국 또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성숙 때문이라고 보는 2017년식 사고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21세기의 계엄령이란 흉기를 빼들었다가 야당과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한 친이 쿠데타의 좌절을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로 보는 시각은 지금도 별로 없고 친일적 윤씨 정권의 퇴진으로 반일적 야당 세력이 정권을 잡을 것이란 전망의 좌절감을 토로하며 한일 관계의 역행을 걱정하고 있는 기사나 글들은 많다. 그런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일본의 이런 반응은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급진전을 보인 한일 접근, 유착이 거의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일본 자민당 정부 추종적인 친일 행보 덕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꿔 말하면 이는 최근의 한일 관계 개선으로 평가받는 한일 유착에 일본이 기여한 것은 거의 없다는 것,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양보하며 기대한 일본 쪽에 상응한 양보 또는 선의의 조치가 전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친이 쿠데타 실패로 윤 씨가 퇴진할 경우 한일 관계는 윤 씨가 등장하기 이전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일본은 그 점을 걱정하고 비관하면서 한국의 야당이나 민주화 세력을 불신하며 불온 세력으로 의심하고 거린다. 한때 일본은 아베 신조를 비롯한 역대 자민당 보수우파 정권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한국 쪽의 비판을 천편일률적으로 반일로 몰아갔다.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한 자민당 정부의 보수반동적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일로 몰아간 것은 한국의 비판을 모조리 일제강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나온 민족주의적 반일운동 탓으로 매도함으로써 자국 내 자민당 정권 비판에 초점을 흐리고 대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범죄를 가리기 위한 수법이었다. 잘못은 죄를 저지른 일본이 아니라 그 잘못을 비판하는 한국에게 있다는 뒤집힌 주장이다. 최근 일본 매체들이 한국의 일본 비판을 드러내놓고 반일로 몰아가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지만 야당이 집권하면 한일 관계가 파탄나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며 한미일 관계가 위험해지고 북한 중국의 안보 도발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동아시아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일본 보수우파 주류에 고착된 한국과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차관보 대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와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윤 씨의 노력을 매우 구체적으로 비판했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잡게 될 경우 윤석열 정권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일부를 무시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라 우려했다. 리비어는 윤 정권 하에서 한미일은 중국과의 관계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매우 긴밀하게 조정해왔다며 내가 크게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며칠간의 사태가 아니라 민주당이 권력을 되찾을 경우 몇 개월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민주당 대통령은 반미, 반일이라는 평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 사태는 한미 관계를 흔들 퍼펙트 스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일본 내 보수 우파 주류 세력의 이런 고착된 시각이야말로 한국 그리고 한반도의 정치 발전과 사회 진보를 가로막아 온 가장 중요한 부정적 요소 가운데 하나다.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 관점에 선 그런 시각이 그들의 기대는 한국 내의 친미 친일 세력을 양산하고 한국 사회의 전진을 방해해왔다. 윤석열 친이 쿠데타를 계기로 재확인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 강한 회복력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망을 갖게 해줄까? 결국 자주적 시민의 힘이 그것을 결정할 것이다.